조형은 좀 어떤지도. 아, 너 그림에서? 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네. 진실에 다가서려면 어떤 대상의 그 속 안으로 들어가야 돼. 너의 그림에 대한 어떤 진실에 들어가면 너 안으로 들어가야 되듯이 왜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림 밖에서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 옷 주름이 어땠든 형태가 어땠든 이건 별 의미가 없어. 너가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는가, 조형이라는 거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조형이라는 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 조형은 뭐야? 만들 조약. 그 다음에 형은 모양, 형이야. 조형이라는 건 뭐야? 모양을 만드는 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모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거야. 왜 만들어? 솔직히 왜 만드는데? 모르지, 그치? 이게 중요한. 소리가 있고 음악이 있잖아. 그치? 같나? 이게 소리잖아. 네. 이걸 음악이라 그러진 않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 음악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네. 소리가 음악이 된단 말이야. 소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지. 그림으로 따지면 너 아까 그 사람 하나 그린 거는 말이야, 소리와 같은 거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강약을 주고 리듬을 주고 소리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도 들리잖아. 좋은 음악이 막 길을 가다가 나와. 그럼 들리지. 네. 조형을 잘하면 더 잘 보이게 만들. 너가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야. 어떤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데 소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더 잘 들리게 되겠지. 그래서 만드는 거거든.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지. 너의 생각을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야. 똑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그게 바로 조형이다. 그래서 똑같이 인체를 그리더라도 어떻게 도화지에다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은 아이의 얼굴을 전체를 이렇게 크게 딱 했었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 이 그림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이런 느낌이 똑같은 아이를 그렸지만 전혀 다르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그리는 거는 똑같지. 표현은 똑같지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이 드는 거지. 이런 것들이 조형인 거지. 그러니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이용해서 너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이런 게 조형이야. 그런 거로 봤을 때 이런 걸 그린다 해서 이게 조형이 아니라 이게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이건 간단한 일을 하면은 자르는 거였었지만 이 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여러 가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필은 뭐 크게 명도로 배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리고 연필이 가지고 있는 질감, 표현의 어떤 기법, 이런 거는 선으로 그려내고 이런 건 면으로 그려내고 이런 것들을 도구를 이용해서 화면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전달하는 게 달라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주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다양한 조형을 가지고서 그려낸 그림들을 많이 보는 거야. 작가들 그림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인체 같은 그림 그냥 가운데다 배치하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화면 안에다가 나열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추상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구상 작품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화면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 그런 걸 통해서 훈련을 해보는 거지. 적용을 시켜보는 거. 그러면 조형하는 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형에 관련된 책을 추천받아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집요하게 한번 보고 다양하게 여러 경험을 해야 돼, 조형을. 그런 식으로 너가 스스로의 경험을 많이 만들어내.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것들 들으면 더 많이 달라붙게 되지. 그러니까 조형을 하는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 내에서 조형을 배우고서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 모든 게 마찬가지야. 자기 경험이 부족한 상태 안에서 남의 경험을 가지고서 그걸 하려고 하면 그게 진짜 위험하거든. 왜 위험하냐면 그것만 할 테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만 가지고 해. 그래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들, 이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화면을 만들었네? 이렇게 보는 거지.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화면을 만들었네? 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형의 어떤 요소들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떤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좀 보고서 차용하고 연구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